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1을 집어넣게 되면은 0분의 F형의 값이지 않나, 이게? 그러면은 0분의 F0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그 값이 2인가 봐. 다만 네모 자리 들어가는 게 같은 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으면 다 그 값을 2라고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 값을 x로 분자분모를 나누기 하면 x가 0으로 갔을 때 3 곱하기 x분의 fx 플러스 x 분자의 값은 4 곱하기 x분의 fx인데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얘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0분의 f형, 0분의 f형이고 부모하고 분자에 있는 xx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네모의 값이 2라고 하는 값을 대입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풉니다. x-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x의 값 1로 가면 t의 값은 0으로 갈 거야. 이해되는 거 맞죠? x한테 1을 대입하면은 t는 0이 될 거죠? 네. 그때 부모의 값은 t, 분자의 값은 ft여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있으면 그걸 2라고 처리하세요라는 이유에서 그래서 0으로 갔을 때 네모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 부모의 값은 6 플러스 0, x는 0이니까 그 다음 분자의 값은 8-2여서 극한값이 1인가요? 이해 잘 된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5번이요. 32쪽에 5번 얘기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앞에는 x의 제곱의 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분모에 있는 루트 4x의 제곱의 값은 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인가요? 그럼 개수 비교하게 되면은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어서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빵인 거죠.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빵의 값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한 통분이 풀이 원칙이어서 통분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통분하게 되면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건 x의 제곱, 뒤에 거는 통분했더니 2루트 4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분자의 값은 통분했더니 루트 4x의 제곱 플러스 a 뒤에 거는 네, 통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에 들어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앞에 있는 값은 플러스 무한대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이해되시나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누가 될지 몰라서 앞에 게 크면 무한대,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 비슷비슷하면 상수값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산이 필요하고 계산은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곱하는 녀석의 값은 분자분모에 얘가 유리할 대상이거든. 분모의 값은 그냥 플러스 무한대니까 유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곱하는 녀석의 값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 녀석의 값을 지금 곱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자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값이 4x의 제곱 플러스 a에서 4x제곱 뺐으니까 a만 남나? 그럼 분모에 있는 값은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누구지? x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4.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2. x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루트 x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x잖아. 루트 4x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x일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여서 곱하면 8인가요? 그 다음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4. 그래서 8하고 이거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아니구나.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8이구나.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은 최고차항계수가 요게 남고 분자의 값은 이거 A가 왜 두 개냐? 분자의 값은 A가 남나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A 값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때 A의 값은?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나는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렇게 푸는 편인데 일반적인 풀이는 치환을 해서 푸는 편이에요. 이렇게 푸는 건 실은 루트 제곱의 값을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는데 안 달아주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마이너 t라고 치환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편이에요. x가 마이너 t라고 놓는다면은 t의 값은 무한 들어가나요? 그리고 나머지 x값 대신에 싹 다 마이너 t를 대입할 거거든? 제곱했더니 t제곱이고 2분의 1 플러스 분모의 값은 어차피 4t의 제곱 플러스 a가 될 건데 분자의 값은 마이너 t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실수는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귀찮긴 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니까요. 치환을. 자, 그 다음도 풀할 게 몇 번이죠? 41쪽 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39쪽. 39쪽이요. 39쪽에 풀어야 될 거는 4번. 아, 이런 문제가 생소해서 그랬구나. 어떤 문제에 적느냐면 식으로 주어진 거를 문제에서 말로 주어지거나 도형으로 주어진 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문제 형태거든. 근데 문제는 복잡해지면 정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더 이상 진행을 멈춰서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일단 시킨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요구한 거는 P점 좌표가 원점의 합씩 가까이 간다면 R점 좌표는 뭐에 가까이 가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구한 건 단지 이겁니다. 리미트 P점 좌표가 원점의 한 합씩 가까이 간다면 R점 좌표의 값은 누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고 그럼 움직이는 점 P점 좌표의 값은 포물선을 따라가지고 원점에 지금 가까이 가는 거 같거든? 그럼 P점이 원점에 가까이 가면 P점의 좌표의 값을 뭐 T, T제곱이라고 놨을 때 T의 값이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T라고 하는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R점 좌표의 값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R점 좌표를 T라는 문자의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Q점 좌표의 값이 필요합니다. 길이가 똑같다고 하니까 Q점 좌표는 루트 이게 지금 Q점 좌표인가? 원점에서 P점까지 길이의 값이 원점에서 Q점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거는 R점 좌표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PQ를 연결한 직선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구만. 기울기의 값이 좀 그지 같네. 기울기 값이 루트 t 4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 t분의 여기 기울기인가요? 그리고 x절편 가지고 할까? 이 직선인가요? 이 직선의 y절편의 값이 필요하니까 x한테 빵 대입해야 되겠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y절편의 값은 루트 t의 4제곱 플러스 t제곱 빼기 t분의 분자는 x한테 빵 대입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게 지금 a값입니다. 우리는 지금 0,a라는 점에서 a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바꾸시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나한테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좋아. 자, 이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t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t한테 0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도 0, 분자도 0인가? 그럼 0분의 0꼴인 거네? 0분의 0꼴이면은 0이 되는 원인을 약분할 거잖아? t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루트 속에서는 t제곱이 지워지나? 여기서는 t제곱 t만 지우면 되나? 이제 0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의 값은 여전히 0이죠.
분자의 값도 0이죠. 네. 근데 루트가 있는데 유리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루트가 지금 부모에도 루트가 있고 분자에도 루트가 있는데 유리화할 대상은 지금 부모에 있는 걸 유리화해야 될 것 같아. 가운데 보가 플러스인 걸 통해서 유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유리화하게 되면 0을 안 쓸 거랬나 보다. 부모의 값은 유리하면은 그 t제곱은 분자에는 t하고 약분돼요. 그리고 루트 t의 4제곱 이것도 t 두 개만 앞으로 내보니까 네.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루트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t의 값은 빵분의 빵꾸니까 t의 값도 약분되네요. 그러면서 빵 대입하려고요. 빵 대입했던 1, 빵 대입했던 2 그래서 나중에 저 점의 좌표는 0,2에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41쪽보다 앞에 있나요? 없으면 41쪽으로 갔습니다. 41쪽에 풀어야 될 거는 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디귿만. 함수 fx하고 gx라는 두 함수에 대해서 옳은 걸 갖다가 고르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거는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면 이것도 만약에 알파로 간다고 하고 이게 지금 베타로 가면은 수렴했을 때가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한다고 한다면 합성함수의 극한값도 존재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맞다고 생각했나요? 틀리다고 생각했나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0에서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네, 얘는 0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1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극한값이 없을 때가 있을까? 없어요. 이건 항상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특히 1이라고 하는 값에서 확인해 볼까? 1에서 fx는 극한값이 있나요? 네. 0에서만 없는 거지 1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거잖아. 네. 이것도 1에서 극한값이 있는 거지. 네. 1 대입함 1, 1 대입함 빵 둘 다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둘 다 1에서 극한값은 둘 다 1로 존재하지만 아니다. 1에서 1하고 0으로 존재하지만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은 x의 값 1로 갔을 때 fgx라는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본다면은 x가 1로 가면은 gx의 값 0으로 가나요? 네.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g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쓴다면 t의 값이 0으로 간다면 그럼 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이게 합성을 직접 하게 되면 함수의 값이 x-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런 발레를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틀린 거죠, 디귿은? 네. 일단 합성함수의 극한은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제약 조건이 많이 붙어. 어떤 제약 조건이 붙으냐면은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치역이 gx의 치역이 fx의 정역에 포함되면 항상 이게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 gx라는 함수는 1차 함수야? 네. 1차 함수는 정역이 모든 실수에서 치역이 뭐가 되지? 모든 실수. 그런데 fx의 값은 분수함수면은 fx는 정역이 0이 아닌 모든 실수인가? 네. 그럼 gx의 치역이 fx의 정역에 포함돼? 안 돼요. 포함 안 되니까 문제 발생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존재하려면 뒤에 합성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서술된 말이 좀 있어야 돼. 이 속에 있는 함수 gx의 치역이 fx의 정역에 포함되면은 그때는 이게 존재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말이 긴 말이 설명에 붙어있지 않으면 합성함수의 극한은 항상 없는 편이야. 네. 하지만 발레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던지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 뭐라고 토시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네? 이렇게 틀렸다고 풀던지.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6번으로 왔습니다. 6번은 어려운 점은 포인트가 이게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다항함수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 함수한테 대입하는 게 x를 대입한 게 아니라 x분의 1을 대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극한이 분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x분의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착오나 착각이 발생할 수 있거든. 앞으로도 쭉. 일단은
앞에 있는 건 0으로 간다라고 돼 있나요? 0으로 간다라고 돼 있는데 다항함수한테 x분의 1을 갖다 지금 대입하고 있는데 일단 0을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1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자에 있는 fx가 지금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거든? 나는 함수 fx의 값이 만약에 1차 함수라고 한다면 1차 함수라고 한다면 x의 제곱 곱하기 fx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지? x분의 a 플러스 b한테 x제곱을 곱하는 건가? x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x분의 a 더하기 b한테 쓸까? x분의 a 플러스 b한테 x제곱을 곱한 거잖아. 그게 누가 되는 거야? ax 플러스 bx 제곱이라고? 그럼 이게 지금 분자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나오나요? 그러면 남는 거는 앞에 것도 0이고 이 앞에 것도 0이면 1분의 마이너스 1은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1차 함수는 아니겠네. 두 번째, 2차 함수라고 한다면 1차 함수였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분모의 값은 1이고 0 집어넣었을 때 분자의 값은 a-1인가요? 이 녀석의 값이 1이 되는 a의 값이 누구죠? 하지만 만약에 fx라는 녀석의 값이 3차 이상이 된다면 ax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된다고 한다면 x의 제곱 곱하기 fx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a, b, cx 플러스 dx 제곱인가? 되는 거 맞나요? 근데 빵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빵이 되는데 분모의 값은 1, 분자의 값은 요 값이 뭐가 되지? 빵 대입하면?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 그럼 이 값은 수렴하지 못하지. 이 값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fx라는 녀석의 값이 3차 이상의 식이면은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예정이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1차였을 때도 안 됐고 3차 이상이도 안 되니까 반드시 2차 해야 되겠네. 따라서 a의 값이 2가 되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2가 되는 2차 함수인데 분모한테 2 대입했을 때 분모의 값은 빵이네. 근데 수렴하는데 요 수렴한 값이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의 값은 2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x-2가 인수인가요? 나머지 한 인수의 값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x-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을 대입해서 분모에 있는 x-2하고 분자에 있는 x-를 약분해서 빵분의 빵걸 없앴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x-1이고요. 분자의 값은 2 곱하기 x-알파인데 거기다 2를 대입했더니 2 곱하기 2-알파인가요? 그 값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파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알파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x-2 곱하기 x-2분의 1이어서 여기다가 지금 5만 대입하라고요?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대입하면 2분의 9? 27이 답이네요. 근데 원래 풀이는 이거를 치환해서 풀면은 좀 덜 헷갈릴 수 뭐가 덜 헷갈릴까? 한번 이번엔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fx라는 거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가끔씩 문제의 조건 중에 다항함수라는 조건은 차수가 몇 차인지를 추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x분의 1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x분의 1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지? 네, t는 무한대로 가겠죠? 분모의 값이 0 플러스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리미트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값 대신에 t분의 1을 대입할 거거든? 그럼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 x한테 t분의 1을 대입했더니 t 제곱분의 1 ft인가요? 그럼 x가 t의 값이 무한대로 오면 이건 무조건 빵이니까 분모는 무조건 1입니다. 다만 이 값이 상수값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ft라는 녀석의 값은 분모가 2차여서 분자도 2차여야 됩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은 직접 아까 선생님이 전에 1차 함수일 때, 3차 함수일 때 막 가정에서 푸는 거 이게 암산 처리가 되면은 아까 풀어준 풀이가 더 나아. 암산을 했을 때는. 하지만 헷갈렸을 때는 그냥 치환해서 푸는 게 안정적이긴 해.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끝! 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번 문제는 fx의 값은 3차 함수, gx의 값도 3차 함수입니다. 근데 1 대입한 함수값, 2 대입한 함수값을 줬고 그럼 이거 대입하게 되면 문자는 3개, 식은 2개여서 아직 a, b, c는 구할 수가 없는데 무한대 2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지금 존재한다고 얘기하니까 분모의 값 2 대입은 빵이라며. 그런데 다항함수의 값은 3차 함수의 값은 다항함수의 값은 특정한 상수값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값을 가지거든. 그래서 지금 극한값이 분모에 있는 극한값이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gx라고 하는 색 값도 빵일 거기 때문에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분자의 값도 빵으로 가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분모의 값이 빵이면 이 값이 아무 값이나 빵이든 빵이 아니든 분자도 빵인 건가?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가 빵인데 분모가 빵이면 알파의 값이 뭐든지 간에 분자의 값은 무조건 100% 빵인 건가요? 그래서 나는 지금 x가 2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빵이겠네요? 수렴하기 위해서는 2로 가까이 갔을 때 fx의 극한값도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fx라는 녀석도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아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될 겁니다.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1대입했습니다. 1대입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 플러스 1의 값은 빵이라고요? g한테 2대입하고 있습니다. g한테 2대입했더니 8 플러스 4c 플러스 2b 플러스 a의 값은 빵인가요? 마지막 우리 얻어낸 거는 2대입한 게 빵인 걸 통해서 해결할 것 같습니다. 8a 플러스 4b 플러스 20 플러스 1의 값은 빵인가요? 네. 그러면 식은 3개, 문자 3개니까 연립방식 플러스 a, b, c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건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PR 26쪽부터 29쪽까지. 제일 첫 번째 거는 분자의 값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의 값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분자도 유리와 분모도 유리할 대상입니다. 만약에 분모의 값에 얘가 없으면 앞에 것만 있으면 분모는 유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유리하는 거지 쓸데없는 것들까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리화를 할 때 뭘 분자 분모에 곱할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유리할 거 다 쓰고 풀면 귀찮으니까 유리화가 됐을 때 분모의 값은 뭘로 바뀌죠? 2 곱하기 분모는 2로 바뀌어요? 유리화가 되면 분자는 뭘로 바뀌죠? 8. 그런데 유리화가 되고 남은 것들을 이제 써야 되죠. 유리화가 되고 남은 것들이 분모에 이걸 곱했으면 분자에 이걸 곱해야 되는 건가요? 네. 분자에 저걸 곱했으면 분모의 값도 이걸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쓰지 않고 유리화된 결과만 써서 풀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는 거 맞죠? 어차피 이게 상수의 값은 4가 될 거고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할 거라서 2분의 4? 2분의 4여서 2? 이런 거 맞나요? 근데 그걸 유리화하는 과정을 다 쓰면서 풀면은 그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적당한 암산을 할 겁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곱한 녀석의 값은 4로 수렴했고 곱한 건 3이고 더한 건 4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x의 값이 1에서 둘 다 모두 수렴한다고 하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더하기의 값은 리미트 두 개 따로따로 쓸 수 있고 곱하기의 값도 리미트를 따로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파, 베타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죠? 1하고 3인가요? 근데 더 큰 녀석의 값이 있으면 극한값도 항상 더 크거나 같은 건가요? 그래서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3. 알파의 값이 3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3하고 1만 대입하시라고요? 누구야? 7.
34번으로 갔습니다. 가우스가 있습니다.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우스라는 녀석은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가우스의 값은 n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가우스 해석입니다. 근데 극한 파트에서 가우스는 가우스 1.2가 누구죠? 1. 그럼 1.2에서 0.2를 뺀 거냐? 네. 가우스 마이너스 2.3은 누구야?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3에서 0.7을 뺀 거니? 네. 가우스 5가 있으면 누구죠? 5. 그럼 아무것도 안 뺀 건가요? 그럼 가우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가우스 속에 들어있는 숫자에서 누군가를 빼준 거지. 가우스라는 녀석 자체가 가우스 속에 있는 값에서 누군가를 뺀 건데 빼는 숫자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만 제거합니다. 0을 제거하거나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제거한 게 가우스 값입니다. 그래서 극한 문제를 풀 때는 가우스의 값을 가우스 속에 있는 것 빼기 상수값으로 처리해서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이제 고1 때 가우스 해석과 고2 때 가우스 해석이 좀 다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가우스라는 것 자체가 이 값이 x 마이너스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라고요. 그 상수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상수값이고요. 그러면 이게 1창 기수의 값 1인가? 지난 시간에 이런 공식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빼기 x의 값은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뒤에는 ax라고 쓰려고 하거든? 이게 뭐가 있어야 되지? 그땐 극한값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럼 적용해볼까? a가 2인 거야? k의 값은 1인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4분의 네, 4분의 1이라고요? 유료 안 해도 되겠네요?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실은 비밀은 또 이것도 있어요. 가우스는 그냥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x라고 인식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x라고 하는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 대입했을 때 극한값 2라고 얘기하거든? 분자한테 1 대입하면 누구지? 아, 0인가요? 그럼 분자한테 1 대입했을 때 0이니까 분모의 값도 1 대입했을 때 0 나와야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겠군요. 그 분모한테 1 대입했더니 b의 값은? 마이너스 4. 그럼 x-3이니까 x-를 약분해야 되겠네? 네. 그럼 x-1을 약분한 결과만 쓰겠습니다. x가 1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3. 분자의 값은? 여기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의 값이 2로 수렴한다고요? 그럼 a의 값 5인가? 네. a가 5라면 b의 값은 이미 구해놨군요. 다음 문제 같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 무시하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가우스를 무시한다면 무한대로 갔을 때 개수를 비교하면 개수가 누구죠? 2분의 3. 하지만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앞에 거는 x분의 9가 되는데 뒤에 거는 6분의 x보다 조금 작은 숫자라고요? 그 k라는 녀석의 값은 단지 0과 1 사이에 있는 상수일 뿐입니다. 전개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 유나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나요? 전개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3이고 뒤에 있는 값은 x분의 9k인가요?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상수값이니까 이건 빵이죠? 이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7번으로 갔습니다. 37번은 fx라는 녀석의 값이 함수가 있는데 0보다 같은 범위에서 fx의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무슨 말이죠? 양수. 네, 이거는 마이너스의 값이 들어갔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는 원점 대칭 기함수란 얘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그림을 그려서 질문에 답을 하세요.
그런 의미구만. 네. 그럼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 나 지금 원점 대칭한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중이야. 원점 대칭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1,1에다 점을 찍어야 되나? 네. 1,1부터 2,2까지 연결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연결되겠구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가 2,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선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원점 대칭 그림 대충 그려놨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x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이쪽인가? 네. 그럼 극한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보다 좀 큰 숫자고 마이너스보다 좀 큰 숫자는 마이너스 0.9인가? 네. 마이너스 0.9를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1.9야? 네. 1.9는 2 마이너스니? 네. 그럼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2 플러스로 가게 된다면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예요? 1. 2보다 좀 큰 숫자는 2.1. 2.1을 1에서 2.1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1.1? 네.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인가? 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값으로 갔을 때는 1.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승빈아 잘 이해되는 거 맞니? 네.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두 개 있고요. 무리함수 두 개가 x가 t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a, b입니다. 그때 선분의 길이 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위에 있지? 2 루트 x 플러스. b점이 더 위에 있다고요? t, 2 루트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b점 좌표의 값이 a점 좌표보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bc의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bc의 선분의 길이는 누구예요?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만 빼면 돼요? 네. 그래서 bc의 이건 ab구나. 네. bc면 이거 두 개구나. 루트 t-1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인가? 네. 그 다음에 ac라고 하는 길이라고. ac 길이의 값은 루트 t-1제곱 플러스 t예요? 자, 이거의 극한값이 필요해서 선생님 전개하려고 하거든? 자, 앞에 거 전개하려고요. 앞에 거 전개한 게 누구야? 루트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뒤에 거 전개하고 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선생님이 괄호를 추가했거든? 여기다 어떤 값을 좀 집어넣으려고. 여기다 선생님이 마이너 t를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 t를 집어넣으면은 똑같니? 네. 마이너 t하고 플러스 t는 소거되니까? 네. 이거 아까 공식 알려줬잖아. 이게 극한값이 누구라고? 1. 네, k값이 2여서 이건 1이라고요? 이건 누구라고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한 거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네. 두 개 빼라고요? 그래서 2분의 3인가요? 되는 거 맞나요? 여기다 선생님 지금 마이너 t하고 마이너 t를 집어넣는데 마이너 t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거 전체를 유리해서 푸는데 귀찮아서 그래요. 뒤에다 마이너 t를 달아주는 게 연산이 더 빠릅니다. 39번으로 갔습니다. 두 개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 이거는 좀 느낌이 안 좋다. f하고 g가 들어있는 식이 있는데 fg는 각각은 누군지 모르겠어. fg가 들어있는 식만 알고 있고 그런데 fx에 대해서 극한값이 x가 2로 갔을 때 fx가 들어있는 극한값은 20인데 x가 2로 갔을 때 순수하게 g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gx의 극한값이 궁금하다면 이 식을 gx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네. 그러면 이항해 준 다음에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건가? 이항해 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야? 그걸로 나누게 해주면 돼요? 이항해주고 나누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렇다면은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gx 값 대신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쌤이 조금 변형해서 대입하고 있는데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 20이라며 뒤의 값은 누구래요? 2분의 1. 그래서 답이 3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40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떨 때 무한대라고요? 배무한대가 또 앞에 게 컸을 때? 어떨 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요? 뒤에 게 컸을 때? 어떨 때 성숙값 나온다고요? 비슷할 때.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 게 크다, 뒤에 게 크다, 비슷하다는 표현은 앞에 게 크다는 건 차수의 값이 더 컸을 때 앞에 게. 뒤에 게 큰 것도 차수가 더 컸을 때. 비슷비슷하다는 건 차수가 똑같았을 때를 얘기해요. 근데 비슷비슷해도 이런 녀석은 비슷한 게 아니야. 2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건 비슷한 게 아니야, 이거는. 차수가 똑같다고 해도 개수가 달라버리면 앞에 게 큰 거야. 그러면 비슷비슷하다는 의미는 차수도 같고 최고차의 개수도 똑같았을 때가 비슷비슷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이 수렴한다는 개념은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개수와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뒤에 거의 차수는 1차인가요? 네. 뒤에 거의 차수 1차고 앞에 것도 이게 차수가 1차고 이건 2분의 1차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개수의 값이 뒤에 건 1차항 개수가 B고 앞에 건 1차항 개수의 값이 루트 A인가요?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는 앞에 거의 개수와 뒤에 거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럼 A 제곱의 값이 A가 B 제곱인 거냐? 네. 그럼 대입 좀 해볼까? 그런데 이 조건을 찾지 못해서 틀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최고차의 개수와 최고차의 차수의 값이 똑같다는 걸 모르면 이 문제는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럼 대입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건 루트 b제곱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x라고 극한값이 2a분의 k라고요? 따라서 b의 값은 2분의 1, a의 값은 두 개 더 하시라고요? 41번으로 갔습니다. 41번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3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은 0이고 분자의 값도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자의 값도 0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분자의 값은 f-1 플러스 1의 값이 0이란 얘기예요? 네.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가 봐요. 이래야지만 0분의 0꼴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x가 마이너스 1로 갔었고 이것도 x는 지금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했던 게 이런 게 했던 것 같아.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첫 번째 문제가 오늘 질문했던 첫 번째 문제가 32쪽의 1번 문제가 요 녀석의 값 2였을 때 쌤이 0분의 f형 똑같은 게 있을 때 2라고 할 수 있는 거였잖아.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있으면 그냥 2라고 대입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은 안 보일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녀석은. 근데 이거랑 똑같은 녀석을 취급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굴 똑같다고 취급할 수 있지?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x-1분의 fx 플러스 1의 값이 이거랑 그나마 유사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랑 유사한 녀석은 난 이거라고 봐요. 유사하지 않은 녀석의 값은 이게 유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는 빵인가요?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빵인가요?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것도 빵분의 빵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빵분의 빵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1. 이건 빵분의 빵이 아니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랑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의 값이 3인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동그라미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변형한 다음에 풀라는 것 같아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fx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과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선생님이 쓴다면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은 지워지고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인가요? 그러면은 나는 필요했던 게 이 값이 필요했었는데 나는 지금 이 값이 누군지 알고 싶었는데 그게 등장했나 지금? 되신 거 맞나요? 뭐야 잘못 쓴 느낌이지? 잘못 썼네. 이게 마이너스 1이냐? 미쳤구나. 지금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부선이 바꿨었구나. 네. 여기 x 플러스 1 있어야 되고 여기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0분의 0이죠? 그럼 아까 전에 잘못 쓴 게 아니었네. 자 이건가요? 네. 이 값은 지금 3인데 앞에 거는 네모의 값인데 뒤에 걸 우리는 손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뒤에 거를. 약분데요? 네. 남은 녀석은 누가 남죠? 마이너스 x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건 3인가? 네. 그래서 이건 결국 마이너스 3인 거네? 마이너스 3만 이항해주면 네모가 누구라고요? 6. 앞에 거는 네모의 값은 6입니다.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이건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한번 변형한 다음에 대입해야 되니까. 되신 거 맞죠 지금? 네. 승민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널 위해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동그라미의 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분의 0인 건 알아요? 네. 그래서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인 건 알아요? 네. 근데 0분의 0에 해당하는 값이 3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이걸 풀라면서요. 네. 그런데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인수분해주면은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되면 0이고 네. fx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인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이니까 0인가요? 0분의 0인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0분의 0의 값이 3인 걸 알고 있을 때 0분의 0이라는 녀석의 값을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여기 동그라미에서 얻어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나머지 녀석의 값은 x-1분의 fx가 남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2, 분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인 걸 알겠어요. 네. 그럼 네모가 누군지 말하면은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네모를 알기 위해서 이 식을 변형하려고요. 근데 변형할 건데 분모의 값이 x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느낌은 왔어. 네모의 값은 여기 플러스 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없던 플러스 1이 분자에 들어갔으면 여기도 분자에도 플러스 있어야지 소거될 거고. 네. 그럼 이게 네모네? 네. 근데 이 값이 누군지 알고 싶어. 인수분해서 약분했어. 네.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라고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3인 거네? 네. 근데 이 값이 지금 3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모는 6이라고요. 네. 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첫 눈빛이 썩어가지고 이해를 못했어요. 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알려드렸지만 또 눈빛 썩어서 못 들으시면은 다시 안 풀어줄 거예요. 자, fx하고 gx가 있습니다. x가 1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5인가? 그럼 분자의 값은 3분의 5? 그래야지만 3분의 1로 수렴할 겁니다. 뭐 있다? 뭐 오타 아니야? 느낌이 싸하다. f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3분의 5라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는 이 값이 3, 이 값은 1이니?
근데 1로 수렴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F1인가? 3분의 5야?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건 G빵이에요? 네. 근데 분자분모 중에 빵 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지 지금. 네. 5분의 5여야지만 1 나오나요? 네. 그럼 G0의 값은 5란 얘기야? 이거 5란 얘기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거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 중에서 어떤 것도 0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0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하나짜리인데 곱하기의 값도 리미트를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나누기의 값도 리미트도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는 의미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43번으로 갔습니다. 143번 같은 경우에 분수함수가 들어있는 극한값입니다. 분수함수가 들어있는 극한값은 승빈이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눈빛이 돌아왔네 눈빛. 맞죠. 네. 지금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밑줄 친 값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1인가요? 네. 근데 밑줄 친 녀석의 값은 1 플러스라고 얘기한다면 이해되실까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네. 1번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로 가니? 네. 개수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아, 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클지 작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녀석의 값은 t 플러스 1, 몫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 t 플러스 1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럼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긴 해. 앞에 게 빵이니까. 근데 이거는 플러스니?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이해되실까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 분수함수 그려서 설명 안 했는데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1 플러스일 때 극한값은? 이건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극한값 묻고 있습니다. 1인가요? 이게 헷갈리면은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딜 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귀찮아서 안 그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겠죠? 144번은 다항함수 gx에 대해서 다항함수 gx가 분모에 있고 그런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분수함수인데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서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gx는 최고 참계수가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몇 차 함수죠? 2차.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계수 비교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런데 4로 가까이 갔을 때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접올린 녀석을 얘기하는 거네. 분수함수 접올리라고? 야, 근데 우리는 2차 함수분의 2차 함수면은 이런 분수식에 대해서 그림을 못 그리잖아. 1차분의 1차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4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4 대입한 분자가 빵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분자가 빵이 아니야. 그럼 분모의 값이 빵 돼야 되겠네? 네. 분모가 빵 돼야지 빵분의 상수의 값이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4를 갖다 대입했을 때 gx의 값은 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x-4를 인수로 가지겠네? 네. gx는 다항함수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최고 참계수는 마이너스고 x-4의 값이 인수인 거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인수의 값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f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k라고 한다면 k의 값을 구하시라고요? 야,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려면 알파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알파 어떻게 알아? 1. 알파 1인 거 어떻게 아냐고. 저기 fx의 자가 0이 되니까 모두 0되려 1을. 아, 그러네.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분자의 값 1 대입하면 빵이야? 그럼 분모의 값도 1 대입하면 빵이어야 돼? 네. 네, 그래서 알파가 1이라고요? 개천지.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k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입을 해줘야 되겠네?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분자의 값은 x-1이고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x-x-1이에요? 1 대입했습니다.
3분의 1. 145번으로 갔습니다. 최소값이 양수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이 양수인 2차 함수? 그럼 이렇다는 얘기인가? 이런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fx의 최고차항계수가 누군가요? 그럼 fx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최고차항계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뒤에 떨거지들 관심도 없어. 일단 이렇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a의 값은 양수인 건 확실한가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가 지금 fx를 제곱한 거에 루트까지 씌웠으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a제곱일 건데 4차항이 루트 씌우게 되면은 다시 a인가? 네. 이것도 a일 거 아니야. 최고차항계수가. 이것도 최고차항계수가 a일 거고. 근데 극한값이 마이너스라고? 근데 선생님이 조금 염려되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게 좀 풀다가 헷갈릴까봐 염려가 된다. 그럼 헷갈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t로 치환. 누구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값을 t라고 취한다는 거는 x한테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입해 놓고 생각합시다. 리미트 t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어차피 마이너스 t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거는 at제곱이죠? 네. 내가 마이너스 t를 갖다 대입해도 이 녀석의 값은 at제곱입니다. 떨거지 뒤에 것들은 관심 없습니다. 되는 거 맞니? 네. 그러면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려고요. 제곱했더니 a의 제곱, t의 4제곱인가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at제곱인가? 네. 분자의 값은 3at제곱. 마이너스 t를 대입해봤자 마이너스 t제곱인가요? 4t제곱인가요? 네. 된 거 맞나요? 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떨거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무시했습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계수 비교할 거니까요. 부모의 최고차항계수가 누구죠? 마이너스 a. 분자의 최고차항계수가 누구죠? 3a 마이너스 4.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a 값을 찾고 있습니다. a가 누구예요? 4. 되신 거 맞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서 최고차항계수만 비교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4분의 1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y는 t제곱이라는 상수함수,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고요. 교점 좌표는 a점이 하나 있습니다. a점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점 잘 구했나요? 네. 이 t를 대입하면 t제곱입니다. 그럼 b점도 알겠네? 야, 그러면은 c점도 아는 거냐 우리가? 2,1. 그리고 C점하고 B점을 연결하는 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2라고 얘기했나? 이에 대한 설명을 읽어야 되겠네? 3분 AB하고 3분 BC가 Y축과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D하고 여기 얘기거든? 이점 좌표는. 그럼 직사방식을 알아야 되겠네? 네. D점 좌표는 이미 알고 있네? 그럼 이점 좌표만 구한 다음에 답을 하면 되겠네요?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BC라고 하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개 귀찮아. 아우씨 귀찮아. 착한 마음, 착한 마음. 2t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t제곱인가? 네. 그리고 지나는 점 2,1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의 y절편 필요합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t 플러스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약분했더니 t 마이너스 1. 그래서 2점 좌표의 값은 0,t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랬을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먼저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건 AB의 길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리미트 t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AB라는 선분의 길이부터 구했습니다. AB의 길이의 값이 몇이야? BC 길이를 구하라고. BC는 못하겠는데 마이너스 루트 BC의 길이가 2t 플러스 1을 제곱해도 되죠? 네. t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하라고요? 분모의 값은 d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t의 값 1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고 있는데 1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빵인가? 네. 분자한테도 1 대입하면은 빵인가? 네. 네, 빵분의 빵꼴이네요. 빵분의 빵꼴인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유리 어떻게 하냐? 리미트 t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t 곱하기 t-1인데 분자의 값은 분자가 누구야 지금? 4t 마이너스 루트 t의 4제곱? 6t 제곱. 앞에가 4t제곱 뒤가 2t제곱? 1창의 값이 8t하고 8t 하나밖에 없나? 네. 상수항의 값이 5니? 네. 아, 개빡친다. 이걸 유리화라고?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지금 4t 플러스 루트 t의 4제곱 플러스 6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5를 곱할 거죠. 그럼 분자의 값은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을 빼야 되죠? 네. 앞에 거 제곱하면 16t제곱, 거기서 이거 빼고 이거 제곱한 거 뺍니다, 지금. 마이너스 t의 4제곱, 10t제곱, 마이너스 8t. 그럼 나는 지금 이제 꼴이 1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빵이야, t-1 때문에. 분자에도 1 대입하게 되면 분자가 빵이 안 나와. 사업 틀렸어. 분자 1 대입하면 빵 나와야 되잖아. 선생님 저기 6t 제곱이 아니라 2t 제곱 같은데요. 여기 2t제곱? 네. 제곱하게 되면 2t를 제곱하면 4t제곱?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그러네. 여기가 플러스 2t제곱이네요? 그럼 16t제곱에서 2t제곱 뺐으니까 14t제곱인가? 네. 이제 1 대입했을 때 빵 나온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면 빵 나온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건 꼴이 빵분의 빵꼴인 거네? 빵분의 빵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나 이제 분자 인수분해 하려고요. 마이너스 1 빵, 1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조립제법은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최고 청수가 마이너스였고요. t-1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꺼집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3t 플러스 5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빵분의 빵되는 원인을 약분했습니다. 이제 t한테 1만 대입하면 되겠군요. t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1 대입했습니다. 이건 1이고 1 대입했더니 4? 4 더하기 4? 8? 어디? t 제곱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2t제곱이라고? 그럼 1 대입하게 되면 16. 그러네. 1 대입하기 이게 16이어서 4예요? 네. 4 더하기 4니까 부모의 값은 8입니다. 분자한테 1 대입했습니다. 16. 그럼 답이 산수가 조금 불편한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이 분수함수입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분수함수의 값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접올렸다는 얘기네. fx의 그래프를 접올린 녀석과 상수함수 t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t라고 한다면 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점근선의 값이 x의 값은 2, y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 x-2 몫의 값은 마이너스 1, 분자에 들어갈 값은 1인가요?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그릴 계획입니다. 1사분면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3사분면에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값 씌우라고요? 네. 그래서 접올리려고요. 접올리면 이게 점근선이 있냐? 점근선의 값 y는 1이에요? 접올리게 되면은 원래는 3, 4분면에 그렸어야 되잖아. 마이너스를 아래쪽에. 그럼 플러스를 위쪽에 그려야 되나요?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네. 이렇게 된 접올린 절대값 씌운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함수하고 상수함수 t라는 녀석의 교점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요 선이 y는 t라고 하는 선입니다. 이 선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교점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 교점이 개수가 ft입니다. 처음에는 0 플러스로 갔을 때라는 얘기는 이게 x축보다 위에서 가까이 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x축보다 살짝 위에 있을 때? 이런 거 맞아요? 그때 교점 몇 개죠? 2개. 네, 첫 번째 건 그래서 2개네요. 두 번째 건 1 플러스로 갔을 때면은 점근선도 살짝 위에 있는 거야? 점근선 살짝 위에 있으면 몇 개죠, 교점이? 2개? 얘가 지금 2개, 얘도 2개였습니다. 이 값을 또 확인해야 되겠구만. 1보다 좀 큰 숫자 1.1, 2에서 1.1 뺐더니 0.9, 0.9는 1 마이너스인가요?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1 마이너스일 때 교점 개수는 몇 개예요? 네, 2개. 싹 다 2개네. 그래서 답이 6이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48번으로 갔습니다. 48번은 0보다 큰 범위에 정의가 된 다항함수 fx가 있습니다. 승빈 집중력 떨어지나요 혹시? x가 0보다 큰 범위에 정의된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집합 a는 요게 뭘 의미하는 거지? 집합 a의 원소가 뭐죠? 말로 표현해보세요. 집합 a의 원소가 뭐라고요? A를 대입한 함수값 F.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네. fx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이 a집합의 원소입니다. 근데 집합 b집합은 3x부터 3x 플러스 7까지 범위에 있는 fx에 대해서 그런 점들만 지금 b집합의 원소라는 얘기인가? 3x라는 녀석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해볼까? 나는 fx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3x라는 녀석의 값은 이건가요? 3x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의 값이 요거라고 합시다. 3x하고 3x 플러스 7이 있을 때 fx의 그림은 0보다 오른쪽에 지금 정의했다고 얘기했는데 fx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fx가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요 사이에? 두 개 선 사이에? 네. fx가 두 개 선 사이는 fx만 이것만 할 건데 항상 이게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이 B집합에선 3x하고 3x 플러스 7 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런 데서는 다른 데 존재할 수도 있거든? 뭐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0보다 오른쪽에서는 무조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다는 얘기가 같거든? 0보다 오른쪽, y축 오른쪽에서는 두 개 선 사이에 fx가 그려져야지만 B집합에 A집합에 포함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A, FA라고 하는 점인데 두 선 사이에 있는 점이 X, FX가 될 수 있는데 이 포함관계를 만족하려면 무조건 Y축 오른쪽은 두 선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선 사이에 있으려면은 다른 다항함수들은 다항함수라면 이 함수가 두 개 선이 있을 때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언젠간 뚫고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3차 함수에도 언젠간 뚫고 올라갈 거야. 그렇다면은 0보다 오른쪽에 두 선 사이에 들어간 유일한 방법은 두 선 사이에 있는 것도
일차함수로서만 두 선 사이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이런 포함관계를 만족하려면 fx라는 녀석의 값은 3x 플러스 상수의 값은 0부터 7 사이에 있는 상수값으로서 이런 일차함수가 fx가 돼야지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항 함수를 지칭했으니까요. 그럼 이걸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는 극한값 계수만 비교하는 건가요? 극한값이 누가 되는 거죠? (149번으로) 갔습니다. 창의력 문제라고 합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건지를 모르겠네. 인수분해 되냐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빵 나온 돌과는 서로 다른 실근이 알파 베타였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때 k의 값이 정수라고 한다면 f4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k가 정수? 먼저 방정식 최근이 알파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인가요? 네. 하지만 3알파를 대입한 건 0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도 0이고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이것도 0이겠네? 3베타의 값은 0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약분하라는 얘기야? 네. 약분하고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그러면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최고참계수의 값은 1이고 알파도 근이고 베타도 근이기 때문에 20과 20은 서로 같은 식이라는 얘기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k-1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한동안 이걸로 문제를 푼 다음에 나중에 알파 베타 대신에 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뭐가 남죠? 이거 두 개 약분하면 뭐가 남죠? 거기다 알파 대입하려고요. 앞에 거다 알파 대입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f3알파니? 네. 뒤에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3베타인가요? 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주게 되면 f3알파 마이너스 f3베타의 값이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f한테 3알파 대입하면 여기다 3알파 대입할까? 2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베타? 2알파 3알파 마이너스 베타. 뒤에 거는 3베타를 대입하게 되면은 3베타 마이너스 알파 2베타? 맞아요? 3베타 마이너스 알파 2베타. 이 값을 계산해서 문제 풀라는 것 같은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6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6베타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그럼 마이너스 6베타 제곱만 남나? 그럼 이 값은 6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나요? 되신 거 맞죠? 네. 필요한 녀석의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4. 그럼 8k 마이너스 4라면 되겠네요? 그럼 전개했습니다. k제곱 플러스 6k 빼기 3인가요? 대입하려고요. 6 곱하기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3의 값이랑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k 마이너스 1이야? 이 값이 78이라고요? k는 정수라면서요. 이제 3차 방식만 풀면 되겠네. 6이 약분되나? 13. k의 세제곱. 못해 빨리 해. K. 5k제곱? 네. 1차항의 값이 마이너스 9K.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10. 야, 조율조법이 될까? 뭘로? 2? 8 더하기 20 더하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이 돼? 네, 2로 되네요. k는 2니까 2겠지? k는? 네. 확인은 해보자.
나머지 게 정수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2로 해보고 있습니다. 정수의 값은 2밖에 없나요? 네, 그럼 K의 값은 2가 확실하네요. K의 값 2라면 fx가 누구란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x. 그때 뭐 대입하라고요? 4. 4 대입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에 첫 번째 거는 1 대입하면 분모가 0입니다. 그럼 1 대입했을 때 분자의 값도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누구라고요? 6. A가 6이었을 때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X의 값 1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X-1인데 분자의 값 6 대입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나? 루트 6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빼기 2x인데 유리화해야 되죠. x의 값 1로 갔을 때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루트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2x 분자의 값은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인가요? 인수분해 해주면은 2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네. 이제 1 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들 지우고 있습니다. 빵 되는 원인 제거했고요. 1 대입했습니다. 앞에 건 1, 뒤에 건 1 대입하면 누구야? 4? 1 대입했을 때 분자의 값은? A하고 B의 값 각각 구했나요 지금? 이해되는 거 맞죠?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MN의 값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MN의 값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은 빵입니다. 1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도 빵입니다. 빵분의 빵꼴의 값이 요거 등호니? 니네 책 봐봐봐. 등호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약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빵분의 빵꼴이면은 분자의 값이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3의 3승의 값은 빵이 아닙니다. x 마이너스 1의 3승의 값이 빵인가? 그렇다면 m 값이 누가 돼야지 빵분의 빵꼴을 탈피하는 거지? 3. x 플러스 1의 3승과 x 마이너스 1의 3승의 꼴로 돼서 빵 되는 원인들이 다 지워져야 되겠네? 그래야지만 자연수 값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m 값이 2나 1이면 분자 있는 게 다 지워지지 않아서 1 대입한 게 빵이 나와서 자연수로 수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m 값은 누구라고요? 8이라고요? 명제를 증명하세요. 첫 번째 나누기로 표현된 이 극한값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얘는 빵으로 수렴합니다. 그때 gx 값이 빵으로 수렴하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르면 둘 다 수렴하는 극한값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그냥 리미트 2개짜리 하나짜리 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분의 fx라는 녀석의 값도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fx도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들은 아이고야 쌤 착각했네. 나 지금 gx 만들어야 되니? 네. gx 만들려면 나누기 해야 되냐? 네. 그럼 부모가 빵이 아니라 문제 있어야 되는데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이랑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gx분의 fx의 값은 분모의 극한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네.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의 값은 리미트 한 번만 쓰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번분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gx만 남나요? 근데 이 녀석 좌변값이 분모의 값은 알파고 분자의 값이 빵인가요? 네. 그러니까 알파분의 빵의 값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이 빵인 걸 증명할 수 있네요. 리미트 2개짜리를 리미트 하나짜리 쓸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너 왜 선생님 책상을 쳐요? 아, 싸다고 돼. 저, 자, fx하고 gx의 값이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좀 수렴한다고 합니다. 두 녀석의 값을 실수배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이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지.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 알파 빼기 2베타의 값은 4, 10번씩 플러스 알파 베타만 구하면 돼요? 네. 하지만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서술형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거야. 서술형으로 출제되면은 알파 베타라고 놓고 풀면은 서술형에 질문하는 포인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라는 녀석의 값이 수렴하고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gx의 값이 수렴했을 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첫 번째 극한값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ef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 그 값이 지금 3이라서 그래서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3이에요. 이렇게 더럽게 써야 돼. 리미트 하나짜리를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두 개짜리로 수렴했을 때는 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지만 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풀지만 서술할 때는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서술해 줘야지만 돼요.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하지만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앞에 있는 이 값은 누가 되죠? 무한대. 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무한대로 썼습니다. 1대2 했을 때 무한대한테 무한대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무한대. 무한대한테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 무한대한테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무한대. 근데 그것도 무한대입니다.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한대한테 무한수를 곱해야지만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값은 1대2 했을 때 무한수였으면 좋겠습니다. 1대2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a분의 1의 값이랑 2 플러스 b분의 1의 값이 같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무한소가 돼서 수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b의 값이 a의 값이 아니다. a 플러스 1의 값이 b의 값인가? 왜? B 플러스 2 아니. B 플러스 2. 아, 내가 미쳤군요. a가 b 플러스 1이지. 네. a가 b 플러스 1이네요. 맞죠? 네. 그럼 이제 할 일은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반드시 빵에 해당하는 녀석의 통분이 풀이 원칙이어서 통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지금 통분하려고요.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앞에 건 x-1이고 뒤에 건 통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a 값 대신에 b 플러스를 대입하려고요. x 플러스 b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b분의 x-1만 남나? 통분하면? 네. 됐어요? 이제 빵 되는 원인은 약분했습니다. 1대2했습니다. 1대2하면 앞에 건 b 플러스 2 뒤에 건 1대2 했더니 b 플러스 2? 그럼 b 플러스 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a는 빵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인가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a의 값은?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a의 값은? 마이너스. 이걸 선택하시라고요? 자,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이 m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1사옴에서 만난 교점의 좌표는 P점이고요. P점 좌표에서 B하고 P점의 접선을 연결했을 때 R점 좌표가 있는데 이 두 군의 넓이가 필요한가 봐. 두 군의 넓이의 값을 분자에다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일단 P점 좌표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P점 좌표가 근데 너무 그지 같아질 것 같지 않냐? P점 좌표를 구하려면 우리 두 개의 교점 좌표 필요한 거죠. 두 개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m제곱 플러스 1x제곱의 값 1인가? 네. 그럼 x좌표부터가 너무 그지 같네? 양수값이 1, 4, 5이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네. 그때 y좌표는 누구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m인가요? mx라는 직선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럼 P점 좌표 너무 더럽잖아. 아씨, 너무 더럽다, 이거. 좀 쉽게 풀 수는 없나? 그냥 밀고 가겠습니다. B점 좌표 0,1인 거 아시죠? 네. A점 좌표 1,0입니다. R점 좌표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R점 좌표나 Q점 좌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직선의 방정식. 그럼 P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P점에서의 접선은 P점 좌표가 지금 이거잖아요. P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뭐? 원 위의 점 P점 좌표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은 어떻게 구하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네, x1x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네, y1y 되신 거 맞나요? r제곱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국 x 플러스 my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절편값이 필요한 거네? r점이 누구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0 x한테 0 대입하는 거 아닌가? 나 m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네, 너 이 새끼 아니 너. Q점은 거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q점 구하고 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0 근데 구할 건 다 구했습니다. 넓이가 좀 귀찮을 것 같습니다. S1이라고 하는 넓이값 구하려고요. S1의 값이 이거 PQ 아이씨 밑변값이 누구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 빼기 높이의 값은 누구야? P점의 Y좌표? S2 값 구하고 있습니다. 밑변값은 여기로 잡으려고 하거든? 여기서 이거 빼야 돼? 네. n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높이의 값은 P점 X좌표? 네. 이건가요? 두 개 값을 곱한 녀석의 값을 m제곱으로 나누게 하세요. 돌아가시겠다. 근데 이런 까다로운 문제들은 중간에 풀다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순간 하기 싫어져요. 그냥 빡세게 그냥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두 개 곱했습니다. 두 개 곱하게 되면 먼저 4분의 1 괄호에 있는 것들 곱하려고요. 괄호에 있는 것들 곱하고 있는데 이게 빵 대입한 빵인가? 네. 이것도 빵 대입한 빵이냐? 아닌가? 이건 빵이 아닌가? 네. 통분해볼까? 통분하게 되면은 n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이에요? 네. 이건 빵 대입한 부모는 빵인데 빵 대입한 분자는 1이야? 네. 이건 무한대야? 네. 그 다음 녀석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할 차례죠. m제곱 플러스 1분의 m인가요? 분모의 값에 m제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m값은 약분해도 상관없죠? 네. 근데 여기다 빵 대입해 보려고요. 이건 빵 대입하면 누구예요? 1. 빵 대입한 게 1인가요? 그러면 빵 되는 녀석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요게 빵 대입한 빵이고 이게 지금 빵 대입한 빵이죠. 네. 나는 이걸 유리화할 생각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리미트 m값이 0으로 갔을 때 4분의 1 처리할게요. 4m제곱이라고. 이거 유리화했습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한 녀석 분모에 곱할게요. 이 동그라미 값 속에 있는 게 1이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1이라고 해버리려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m제곱은 약분했고요.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분모가 8.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줄기차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거는 좀 간단한 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려운 문제 다 풀어드린 것 같은데? 네.